3개월 만에 또 유럽은 이 방법뿐. 무슨 얘기일까요? 와, 유럽이 기준금리를 엄청 내렸습니다. 0.6% 내렸습니다. 지난 6월 6일에 4.5%의 기준금리를 4.25%로 0.25%포인트를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다시 0.6%포인트 B컷을 단행했어요. B컷. 0.6%. 0.6%포인트. 그래 3.65%로 내렸어요. 유럽이 진짜 엄청나게 내렸죠. 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8월에 2.2%까지 떨어졌습니다. 물가가. 5월까지만 해도 2.6%였고 6월에도 2.6%, 7월에도 2.6%거든요. 근데 8월에 0.4%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럽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가 목표 물가치라는 2.2%에 도달했으니까 이거 내려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유럽 입장에서는요. 지금 물가를 거의 잡았으니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좀 충격적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좀 충격적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냐 하면요. 여러분 0.6%포인트 B컷을 했다는 것은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물가에서도 보면 0.4%포인트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경제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유럽 경제는 당초 2분기 성장률이 0.3% 성장했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보치와 잠정치를 거쳐서 확정치까지 발표가 되면서 0.2%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경제가 지금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침체가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유럽은 이 방법뿐이라고 이야기한 게 지금 금리 인하밖에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럽 경제는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시다시피 유럽 경제는 2021년 4분기를 보면 0.3%거든요. 그때 이후로 0점대 성장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3% 4% 성장한다는데 유럽은 완전히 꼬꾸라진 거죠. 아마 이 꼬꾸라진 것이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는 방법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은 유럽이 진짜 힘들어지겠구나. 유럽의 침체는 지금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틀리는 말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실제로 말입니다. 유럽의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럽 경제가 침체되는 거하고 대한민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유럽은 유럽 놔두라 그래. 그냥 유럽이 걱정해야지 왜 정환진이가 걱정하고 우리가 걱정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유럽 경제도 우리 경제와 지독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유럽으로. 유럽이 기본적으로는요. 중국, 미국 다음이 유럽이에요. 아니면 동남아든가. 이 유럽과 동남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만큼 수출을 많이 하는 3대 수출 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유럽이 잘 돼야 우리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유럽 경제는 들여다봐야죠.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환율 있잖아요. 환율. 유럽이 금리를 내렸어요. 유럽을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환율에 자극이 됩니다. 어떻게 자극이 되느냐. 여러분 유럽 경제가 나빠진다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 자극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요. 달러 인덱스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럽의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이렇게 6개 통화거든요.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 주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금리를 인하를 하면
인하를 하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럼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원달러 환율은 쭉 올라갑니다. 실제로도 쭉 올라갔어요. 그죠? 지금 유럽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보면 2024년 9월 12일 현재입니다. 23시 50분 현재를 보면 쭉쭉 올라가다가 1343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끝에 가서 막 쭉 빠졌거든요. 이렇게 쭉 빠진 것은 유럽이 금리 인하를 하고요. 미국이 생산자 물가를 발표를 했는데 생산자 물가가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금리 인하와 동시에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한다 하니까 떨어진 거거든요. 우리는요.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없었다면 아마도 말입니다. 유럽이 금리 인하를 많이 해서 아마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을 겁니다. 그 정도로 유럽의 금리 인하는요.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떨어졌다. 결론적으로 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요. 결국은 미국의 생산자 물가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달러의 강세가 유럽이 0.6%포인트를 인하를 하니까 강세가 됐는데 이게 미국도 이제 17일쯤 내리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어. 그러면서 원화도 같이 내려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유럽 경제를 보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유럽 경제가 나빠지면 계속해서 유럽은 금리를 내릴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 수출도 쉽지 않아질 거고 상대적으로 환율도 점점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그렇게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 경제를 우리가 계속 봐야 돼요. 그만큼 말입니다. 유럽 경제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제가 시장을 보면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시장이라는 게 항상 말입니다. 항상 변하게 마련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변하는 시장 확실히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도 함께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만큼 환율이 변하고 유럽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 이겁니다. 이제 곧 금리 인하, 시장은 일제히 상승. 여러분, 이제 곧 금리 인하, 시장은 일제히 상승.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제 곧 금리 인하라는 말이 나왔느냐? 당연히 미국의 생산자 물가 발표가 됐습니다. 8월에 1.7%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지난 6월까지만 하더라도 2.6%였는데 거의 0.9%포인트가 떨어져서 1.7%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측치에 부합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뚝뚝 떨어진 거와 마찬가지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뚝뚝 떨어졌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시점이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8월에 0.2%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는 1.7% 떨어졌지만요. 전월 대비는 좀 올랐지만 뭐 시장은 뭐 이 정도까지 오르는 건 예측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7월에는 0.1%, 6월에는 0.2% 올랐었고요. 5월에는 마이너스 0.2%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하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이에요. 여기에 말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사실은 늘었어요. 9월 7일을 보면 23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23만 명이면 적지 않아요. 지난 8월 24일에 23만 2천 명이었고요. 7월 27일에 25만 명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고용이 안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물가가 지금 잡혔으니까 물가가 뭐 1.7%까지 떨어졌으니까 실업수당 정도야 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뭔가 분위기는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어떤
큰 어떤 목적에 부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장은 여기에 호응했습니다. 오늘 나스닥 종합지수는 1% 올라갔습니다. 174.15가 올랐고 17,569.68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올랐으면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0.75가 올랐습니다. 41.63이 올랐고요. 5,595.76을 기록을 했습니다. 야,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말입니다. 시장은 와, 이게 뭐야? 또다시 거품을 키우는 거야? 그렇게 예상할 정도로 시장은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난합니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은 0.58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253.06이 올라서 결국은 4만 1,000을 또 올렸습니다. 4만 1,096.77로 마감했거든요. 전체적으로는요. 예, 생산자 물가가 시장의 예측치에 부합하니까 소비자 물가하고 덩달아서 시장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금리를 인하한다는 이야기인데 현재까지는요. 미국의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한다가 대부분의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유럽 중앙은행이 0.6%포인트를 내렸잖아요. 때문에 미국도 B컷 0.5%포인트를 인하할 수 있는 것도 한 번쯤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분명히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다. 그런 느낌으로 보셔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목별로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반도체 지수니까 우리한테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0.24% 떨어졌습니다. 4,898.44로 마감했습니다. 대신에 엔비디아 주가는 올랐습니다. 1.92% 올라서 119.14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는 떨어졌고 엔비디아는 올랐다. 그러면 이게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젠슨 황 삼성전자하고도 거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까지는 TSMC만 거래를 했는데 삼성전자하고도 거래를 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도 아마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애플도 말입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애플도 약간 올랐습니다. 0.05% 정도 올랐습니다. 222.74달러를 기록했고요. 테슬라는요. 실컷 올랐습니다. 0.74% 올랐는데 229.81이죠. 이렇게 되면 2차 전지나 자동차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고요. 또한 애플이 오는 걸 보면 IT에도 좀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소비자 물가가 시장의 예측치에 부합을 하고 생산자 물가가 시장의 예측치에 부합을 하면서 9월 18일 날 미국은 금리 인하한다. 금리 인하는 돈을 푸는 이야기잖아요. 돈을 푸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이야기니까 그 부양에 맞춰서 시장은 움직일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 뜻. 그 예상이 결국은 투자 심리를 더 상승하게 만들고 시장은 이틀 연속 올라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틀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도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장 자체도 움직이는 거 뭐 엄청나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항상 우리가 대비하면 그 엄청난 시장도 대응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요즘 같은 시장에는요. 절대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리하게 시장을 따라가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말입니다. 요즘은 시장이 너무 롤러코스터 장세라서 불안하다. 때문에 관망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을 경계감을 가지고 보자 그런 뜻입니다. 네.